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단결할 때 쓰는 말이고 그거는.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얘기로 갑니다. 나경원 얘기로 갑니다. 이제 원래 제목이 나경원 특집이었잖아. 나경원이한테 제가 위급할 때 꼭 펴보라고 내가 복주머니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나경원한테 옛날에 복주머니를 줬어요. 저희노가 위기에 처하면 복주머니를 꺼내서 그걸 참고해라.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옛날에 복주머니 비밀 복주머니를 내가 보내줬어. 이거를 빼본 거야. 빼본 거야. 마지막 복주머니. 막말이 떨어지면 아무 말로 대처하라 라고 내가 써줬거든. 이걸 너무 자주 쓰네. 문제는 한 번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도래했을 때 써먹으라 그랬는데 이거를 맨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반복. 막말이 떨어지면 아무 말로 대처하고, 막말 때문에 위기에 몰리면, 망언으로 위기에 몰리면 아무 말로 대처하고, 아무 말로 대처하면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2개의 막말이 남았사옵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막말하고, 그걸로 또 위기에 처하면 또 아무 말로 깜프라치 하고, 아무 말로 깜프라치 하면서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또 전하 저에게는 부활한 12개의 또 다른 막말이 있사옵니다. 이거를 몇 년을 무한반복하면서 살아오잖아. 어? 아이고 진짜 돌려막기 뱅글뱅글 도는 무한반복이. 그래서 이번에 달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막말이 순간적으로 오링이 돼가지고 공세를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 아무 말로 또 깜뿌라치를 시도했어. 뭐냐? 막말 정당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한다. 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한다. 이게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막말은 정말 나쁜 말이다. 이 말도 해요. 막말 정당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한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건 뭐 자가당착이야, 자진신고야, 셀프 디스야, 뭐야 도대체? 편파적인 구구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민주당과 일부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사 민주당 정보원이 있다는 네이버 포털 공동 작품이다. 막말은 결국 모두에게 혐오감 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상대방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맞는 소리도 막 끼워 넣어 이렇게. 막말은 결국 모두에게 혐오감 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상대방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막말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 되겠느냐. 지금 한국당 막말 정당 프레임 키우기에 모두들 혈안이 됐다. 내가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 정말.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서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그러는데 도둑놈이 휙 돌아서면서 도둑놈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 여자가, 이 사람이. 그 얘기잖아. 뺑소니다 라고 쫓아가고 하는데 뺑소니 프레임을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아무 말은 진짜 아무 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어. 사기꾼이다 저놈 잡아라 돈 돌려달라 하는데 팩 돌아서면서 갑자기 사기꾼이라니. 사기꾼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와, 살인마다 저 살인마를 잡아야 된다 하는데 돌아서면서 살인마라니 살인마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이게 이 정치인이 살아가는 법이야. 이게 이 정치인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 일주일 벌어놓고 새로운 막말 그동안에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또 12개, 아직 저에게는 12개, 신에게는 12개의 막말이 있어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걸 한두 번 써야지. 맨날 이렇게 써먹으니 약발이 떨어지잖아. 약발이. 아이고 참. 그럼 나경원이 왜 이러냐? 응? 왜 이러냐?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다라고 하는데 도둑놈 프레임 씌우지 말라. 살인마 보고 살인마다 하라고 그러는데 살인마 프레임 씌우지 말라. 아무 때나 내가 나경원이 100번 토론에 아무 준비 안 하고 나와도 절대 KOP 안 하는 비법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100번 토론에 아무런 방송 준비를 안 하고 토론 준비를 안 하고 나올 때마다 KOP를 안 하는 이유. 그 비법을 갖고 있거든. 알고 있거든. 네, 참.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러면 돼. 아무 때나 무슨 주제든 무슨 소재든 I don't think so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기가 막혀서 지금 잠깐 말이 안 나온다는 듯이 I don't think so.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방송 보는 사람들은 뭔 소리 뭔가 대충 맞나 보다. 센가 보다. 5대5로 무승부 전략. 무승부 전략. 나경원의 모든 방송 토론을 한번 리와인드해서 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I don't think so. 기가 막혀 합니다. 일단 두들겨 맞으면 팩폭을 당하면 자, 어이가 없네. 이런 웃는 표정을 지어요. 그래 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돼요. 5대5 게임, 편가르기 게임, 그래서 무승부가 되는 거야.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도 없고. 이 전략과 아무 말이 오링되면, 막말이 오링되면 아무 말로 대응해서 새로운 막말 생성될 때까지 시간을 번다. 이 전략. 전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경원 한번 혼냈지요. 이러면 혼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혼난 게 아닌 걸로 그림을 만들면 돼. 아유 참.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 연기력. 막말이 떨어지면 아무 말로 대응한다. 근데 이 정치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비밀을 제가 화학물질을 약간 흡입한 다음에 이 정치인은 왜 이런 정치인일까? 그 비밀을 진지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 비밀은 나경원의 밤 시간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나경원의 밤 시간에 있습니다. 나경원이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일단은 자신의 소신과 철학과 신념 내용이 없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준비 안 된 채로 정치판에 들어간 다음에 정치를 배우는 과정에서 잘못 배웠어요.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밤 시간에 뭐 하냐? 밤 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나경원 의원 진짜 부지런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나경원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일단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닮은 사람이라서 일단 아침 조찬 모임에 4,500원 기동전사 건달님 담배값 아닙니다. 일단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서 새벽 조찬 모임에 참석을 못해. 밤 12시 1시에 자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애 학교 보내고 씻고 밥 먹고 다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12시 1시 2시에 들어가고 잠깐 잠자고 집안일 다 하고 또 아침 새벽에 나오고 진짜 부지런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맨날 밤새도록 유튜브나 보고 말이야. 안 돼, 우리는. 그럼 저녁 때 뭘 하고 이제 들어갔냐?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그거가 중요한 겁니다. 한 점 흐트러짐 없는 메이크업을 또 딱딱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아니 그 집안일 말고라도 아니 꼭 나경원 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이 부지런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이끌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시렵니까? 이끌렸어요. 비서 9명 관리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비서 9명 붙어서 도와주는 게 그게 부지런해야 비서 9명이 의미가 있어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비서가 한 명도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비서가 9명이 있는 거. 어마어마한 정열, 어마어마한 부지런함. 그래서 일찍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청소가 바쁜 게 아니고 그러면 뭐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애하고 얘기를 안 합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안 합니까? 그거 다 집안 일이에요. 꼭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밥하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비서한테 시킬 수는 없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저녁 때 누구를 만나느냐. 정치 컨설턴트를 만나요.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요. 한잔 해요. 온갖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그냥 딴 사람들은 다른 정치인들은 안 빨려 들어가요. 그냥 한번 만나주는 거야. 관리하는 거야. 다른 국회의원들은 저녁 때 사람들을 만나도 정치권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나야 돼 또. 만날 거는. 만나서 안 빨려 들어가요. 자기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제일 문제점은 펄럭기라는 거야. 내공이 없고 자기의 논리를 장식할 찌끄레기 소리에 귀가 펄럭펄럭하는 펄럭기가 저질 정치 컨설턴트와 악질 기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정치적 스킬을 연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와 똑같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안 돼. 나경원 의원이 진짜로 오만하면 저런 망언 프레이드가 안 생겨요. 막말 프레이드가 안 생겨. 본인이 공주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오만하면 저런 사태가 안 생겨요. 겸손해. 나경원 의원이 겸손해요.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요. 얼마나 나긋나긋한데. 그래서 나경원 나긋나긋해요. 겸손한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저질 악질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만나도 되지. 판사는 프로세스에 따라 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죠. 바로 그 과정에서 달창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 달창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 막말이 나왔느냐?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써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주워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왜 나경원이 그러면 일베 사이트 열심히 들어가서 그 공부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경원이 부지런히 컴퓨터 뒤져가지고 일베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달창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못된 놈들한테, 저지른 놈들한테 겸손하다 이거예요. 메신저, 카톡, 메시지 다 열려 있어요. 그거 보내는 애들이 변희재, 응? 이런 애들한테 다 창고가 열려 있는 정치인이라니까. 나경원 의원이 겸손하고 열려 있는 정치인이라서 문제예요. 나경원 의원이 오만하게 자기 강단이 있는, 자기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벌어졌어요. 나쁜 놈들, 저지른 놈, 악질인 놈들한테 겸손하고 열려 있다니까. 많이 묻고 다니는 모범생이었어요.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다른 오빠 정치인들한테 이것저것 맨날 물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내가 그 스토리를 다 아는데 뭐. 맨날 물어요. 이거 어떻게 오빠, 이런 분위기로. 왜냐하면 자기는 들어와가지고 어리바리하거든.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러니까 최순실을 많이 모신 그런 나경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안 됐어요. 자기 신념이 확고하면 저렇게 안 됐어요. 저질, 악질, 불량 인물들, 기자들, 정치 컨설턴트들, 스피커들, 헛띡띡이들, 자기한테 친절한 척 다가오는 그런 우호적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겸손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논리와 야마와 표현들을 픽업해서 잘 학습해요. 그리고 본래적인 순발력으로 대응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막말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건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부터 직접 들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 나경원 의원은 저렇게 해야 될 정치적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한테. 나경원 의원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은 본인이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바보야.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갈 뻔하다가 탈당할 뻔하다가 나경원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탄핵에 동참했죠? 나경원이 탄핵에 동참한 거예요. 탄핵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 탈당해가지고 갈 뻔할 때 어랍시고 어라라삐요 막판에 돌아섰어.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죠. 결정적인 조언, 길게 볼 줄 아는 정치인의 조언이 있었던 거지. 주변 사람에. 탄핵만 동참하고 누구인지는 내가 말은 못하고. 김경남씨 문재인 대실망. 참 거짓말하고 있어. 기대를 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대실망이래. 기대를 한 적도 없으면서. 너무 속이 빤히 보여. 아 해봐요. 아. 속이 시꺼먼 속이 다 보여. 투명한 사람들 참 많이 왔다가 그런 걸 해도 머리를 좀 그런 거 하려면은 대통령님 사실 엄청 실망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걸 문재인 스펠링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서 대실망,
그게 되겠어? 뭘 해도 좀 단디 야무지게 좀 해. 황교안 닮아가지고 그렇게 티미하게 하지 말고 뭘 해도 야무지게 좀 해. 응? 아이 참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주변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경원 의원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을 열일하고 있다. 열일하는 나경원 도대체 왜 그러나? 이게 주제입니다. 열일하는 나경원. 본인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좋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겠어요? 펄럭기라서 그래요. 나경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이용당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오버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정치적 그거에 반대가 되는 해가 되는 일만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동작구에서 자기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고 당 내에서 자기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어. 다시 말하면 황교안 얘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황교안이 왜 저렇게 뻘짓을 많이 하는가. 이게 결국은 친박이 당권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황교안이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합시다. 황교안을 지금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황교안한테 설사 자기 생각이 있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친박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황교안하고 나경원한테는 죄가 없어. 친박 세력과 완전히 손을 잡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대권 욕심 없어요. 나경원. 공주가 좋아. 스타가 좋아. 그런데 그게 황교안한테 실제 보탬이 되거든. 황교안한테 보탬이 되거든.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방송한 것처럼 TK, PK를 자유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되는 아주 간단하죠. 계산하는 방법은 당내에 여러 목소리가 살아있어야 민주주의인데 당내 자유한국당 내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유한국당 내에 존재하는 마음들, 마인즈가 목소리들이 진짜로 하나일까요? 냉정하게 지금부터 분석하고 생각해봐요. 진짜로 자유한국당에 목소리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목소리가 하나밖에 없죠. 그 말은 어떤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제압했다는 얘기죠. 그럼 제압하는 승자, 압도하는 목소리는 그 목소리의 소유자들은 어디 사람들이겠어요? 어디 지역구 사람들이겠어요? 딱 보이죠. 그런 판때기에 동작구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나대 아유 정말 그 남의 판때기에 왜 끼어들어가지고 나경원 의원님 본인은 외모만으로도 낙선할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자기 무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본인이 잘난 사람이라는 걸 몰라. 이 바보님아. 본인이 잘났다는 걸 왜 몰라. 왜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아이고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얼마나 센지를 왜 몰라. 박수가 그렇게 좋아.
우쭈쭈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당신 판때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뭐 보기 싫어하든 말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당신 판때기가 아니라니까 왜 남의 판때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깔아주냐고.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래서 핵심은 그 잘못된 길로 당 패권 차지하는 거에 목숨 거는 자들한테 빨려드는 허리케인 구도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공천이라는 종착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 그런데 나경원은 그렇게 안 해도 공천에 아무 지장 없거든. 그래서 김현아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극하는 거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연관하여 말이 돼. 김현아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은 공천이 확실하지 않거든. 이해되세요? 그겁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지금 공천권이 왜 이리 속이 뻥 뚫리는 해설만 하냐고요? 아이고. 자, 그러면 그래서 그쪽으로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판세가 당내에서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보고 김연아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이나 하여간 다 그쪽에 붙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줄서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황교안 개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박 그룹, 친박당으로 완벽하게 복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멸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고맙지 뭐 사실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과 경쟁할 생각 없습니다. 이상하게 겸손한 의원이에요. 진짜로 경쟁할 생각이 있었으면 잠복하여 옆에 있다가 자빠질 때를 기다립니다. 자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같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친박 쪽에. 제가 전술 전략을 많이 알려주죠. 이 전술 전략을 걔들이 알아듣고 움직이면 그쪽 사태가 더 꼬여. 왜 알려주는데? 이걸 혹시라도 듣고 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저기가 더 혼란스럽고 더 꼬여. 그래서 내가 슬슬 뿌리는 겁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 저희가 아주 혼란에 빠져. 내 말을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고 없는 걸로 생각해야지. 내 말이 진지하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 말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하고 제 말에 속으면 안 되라는 사람 둘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코끼리를 계속 던지는 거야. 내 말 신경 쓰지 마 하면서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서 계속 던지는 거야.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쟤네들이 짝 갈라져요. 저놈 말에, 저 교활한 놈들, 최교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사람하고 일리가 있잖아. 이런 사람이 꼭 생기거든. 그럼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박터지게. 저런 말을 믿다니 이 미친 깡깨이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 아니라니까. 저 말 또 그게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저쪽에 자꾸 전달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망언 전선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청한 국회의원들 있잖아. 청한 국회의원들.
훌륭한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걸 생각해보고 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나대냐? 심재철이 왜 그러나를 공천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전국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김연아 의원 훌륭한 의원이에요. 김연아 의원 이제 김연아 의원 얘기로 넘어갑니다. 김연아 제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6시에 잤어요. 동영상도 안 올리고 어제 라이브 끝내고 한숨도 못 자고 생각을 했어요. 김연아 의원 때문에. 그냥 내가 김연아 망언 대열에 합류, 김연아 나빠 이런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하느라 아침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의 야마가 조금 잡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밤샜더니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절했어요. 기절을 하고 계속 자는데 야마가 완전히 안 잡혔는데 꿈에서 역시 자는 동안에 뇌세포끼리 뉴런이 연결돼 가지고 꿈을 꿨어요. 김연아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완벽하게 방송 야마가 딱 잡혔어요. 꿈에서 완벽하게 방송 야마가 딱 잡혀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방송을 찍으려고 내려와서 스튜디오 와가지고 씻고 딱 와서 포탈을 딱 열자마자 에이씨 사과해버렸잖아. 김연아가. 그래서 김연아 방송 못 찍었어요. 밤에 방송을 찍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느라 밤새 잠을 못 잔 거야.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잡은 그 포인트, 사과의 포인트가 내가 딱 잡은 방송 포인트에 딱 맞게 사과해버렸어요. 제가 딱 잡은 방송 포인트로 사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 역설 제가 방송하려고 한 내용이 그거였어. 포인트가 제가 방송할 포인트가 대통령한테 사과해라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김연아를 오히려 인정하는 게 되는 거야. 김연아 말을. 애초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정미 의원이 잘못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정미 의원이 잘못한 건 맞아요. 김연아 의원이 제대로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하려면 최인호의 기본 철학대로 이정미 의원 너무 하시네, 너무 과하셨네까지만 하면 돼. 그걸 굳이 표창원 의원을 KO로 이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빠진 거예요. 다 과유불급입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당 의원 중에 그렇게 하는 이정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정의당인데 그건 뭐 그쪽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뭐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 핵심은 김연아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이 과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원래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사이코패스는 과한 표현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뭐 바람 넣은 김어준 잘못이 아니죠. 바람을 넣든 말든 자기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예. 근데 잘 보세요. 누구가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문장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써야겠네요. 원래 방송하려고 했던 거. A가 왜 막말이냐? A가 사이코패스 같다. 그럼 A가 확 열받아. B가 왜 이래 이거? B가
한센병 환자 같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사이코패스를 공격한 게 아니고 A라는 주어를 공격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문장은 B라는 주어를 공격한 게 아니고 한센병 환자라는 수어를 공격한 겁니다. 여기서 김연아 의원의 어마어마한 실수가 생긴 겁니다. 즉 한센병 환자를 모욕한 발언이지 대통령을 모욕한 발언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를 왜 모욕하냐라고 우리가 사이코패스 불쌍하다라고 지금 A 문장에서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실드 쳐주고 싶은 마음이 사이코패스를 왜 갖고 걸고 넘어지고 그래? 사이코패스는 나쁜 사람들이고 한센병 환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지. 저게 왜 욕이야? 사이코패스는 나쁜 사람들이고 한센병 환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나쁜 존재들 같다라고 해야 욕인데 불쌍한 사람들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욕이냐고요.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불쌍하게 만들어 온 바로 그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언어, 잠재의식이 표출된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잖아요. 불운하게 병에 걸렸고 병에 걸렸는데도 나쁜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말 서러운 사람들, 서러운 사람들 같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욕이냐고. B라는 주어에 대한 욕이냐고.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욕이지.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욕이란 거는 천하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나쁜 놈 누구 같다라고 해야 욕이야. 근데 불쌍한 사람들 누구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욕이냐고요. 그건 대가리 속에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욕이지. 됐죠? 욕이란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나쁜 사람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같다라고 말해야 욕이야. 사이코패스지. 그게 바로. 근데 불쌍한 사람들 같다라고 그걸 욕이랍시고 했다는 거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잠재의식이 있음을 확실하게 표명한 거죠. 불쌍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센병 환자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적 관념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아온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사과해야 되는 거고 그 사과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사과할 일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하면 한센병 환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계속 모독을 유지하는 거예요. 불쌍한 대통령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욕이 아니지. 대통령 보고 나쁜 놈들 같다라고 해야 욕이지. 맞죠? 제 말이. 이게 꿈속에서 생각난 거예요. 요 생각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내가 기절했거든. 가천대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가천대를 한테 시비 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김연아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는 준수했습니다. 훌륭한 국회의원이에요.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전문성도 없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괜찮은 국회의원이었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많이 도와준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엿먹인 일들을 많이 한 국회의원이었어요. 원래 새누리당 탈당해서 그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례대표라서 몸은 새누리당에 하는 짓은
바른정당하고 보조를 맞춰서 했어요. 온갖 투표와 각종 의정 활동이. 그러다가 김성태가 문제입니다. 김성태가. 네, 김성태가 복귀하죠. 자유한국당으로. 그때부터 그동안 개겼던 거 죄송하면서 바른정당계 김양희님 고맙습니다. 바른정당계 유승민계와 완전히 손을 끊고 자유한국당에 3년 동안 당원권 정지됐었어요. 자유한국당한테 징계 먹은 게 당원권 정지를 먹었어요. 이현조 의원처럼 당원권 정지를 먹은 국회의원이에요. 김연아 의원이.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무한도전도 나왔고 자유한국당한테 충성맹세하고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른정당이랑 완전 손 끊고 바짝 엎드린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있는 자들이 오바를 해요. 과거에 이력이 있는 자들이 정반대로 오바를 해요. 과잉 충성 모드로 가는 거야. 이제 다음 총선 어떡할 거야? 비례대표인데 당원권 정지 이력까지 있어. 개겼어 당에. 미운 털로 완전히 박힌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당내에서 김연아 본인에게 계속 온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컴플렉스가 오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천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나서신 거죠. 존재감 있게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 빡빡 미는 국회의원도 생기고 심지철처럼 39년 지난 일 가지고 떠드는 국회의원도 나오는 거고 갑자기 김연아 의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는 일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겁니다. 코어에서 지령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그 당원권 정지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한당에 납작 엎드리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정미 의원의 그거를 딱 붙잡고 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똑똑하게 해야지. 그걸 놓친 건데 상대방의 말이 궁색하게 들리도록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역풍을 맞게 오버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유튜버처럼 굴어? 왜 뭐 유튜버는 정치인처럼 굴고 정치인은 맨날 유튜버처럼 굴어? 정치인은 이정미 의원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선을 안 넘는 게 상대방이 머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우리한 공격입니다.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세게 펀치를 휘두르면 그게 자기한테 되돌아와요. 상대방이 우리하게 되도록. 상대방이 추해지고 머쓱해지고 궁색해지도록 잘 몰고 가는 자기는 중심을 딱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이정미 의원이 실드가 힘들었어요. 그 구도가. 표창원 의원이 실드하는 게 사실은 힘들었어. 그럼 거기까지만 딱 하고 안 했으면 근소한 판정성을 김연아 의원이 했거든. 정치란 건 근소한 판정성의 연속이어야지 KO성을 노리면 자기가 KO 패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2003님. 그런 말로 알아들어주면 안 돼. 욕이라는 거는 나보고 막 뭐뭐 같다라고 할 때 내가 흥분할 이유가 없죠. 나는 그거 같지 않으니까. 아니면 되잖아. 아닌데 그게 왜 나한테 욕이야. 안 그래요? 아무리 심하면 나보고 뭐 누가 심한 욕을 하잖아요. 내가 뭐뭐뭐 같다라고 누가 욕을 할 때 내가 그거 아닌데 그게 왜 욕이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발끈하는 순간 나는 약간 캥겼다는 거야. 안 그래요? 뭐 개 뭐뭐뭐 같다라고 하면 피식 웃고 마는 거지. 유쾌하진 않지만 내가 개 뭐뭐뭐가 아니니까. 안 그래요? 나보고 강도 같다. 참 웃기시네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발끈하면 안 돼요. 발끈하면 지는 거야. 현대 정치는.
도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했다라고 방방 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여러 당의 논평 중에서 정의당의 논평은 공천 받으려고 딜할한다 논평이었고 등등등 했는데 제일 적절한 논평은 한센병 환자를 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서럽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한센병 환자분들을 모욕한 거다라는 논평이 정치를 아는 논평이에요.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나쁜, 이거는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둥병이라고 말하다니라고 흥분하는 거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비뚤어진 그 환자들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일정 정도. 그 사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그 사람의 시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는 저는 공유를 요만큼도 안 해요. 예. 불쌍한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왜 화를 내요? 나쁜 사람들 같다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실제로 문둥병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디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 김연아 에피소드는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정치적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잠깐 다음 주제로